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맛주식입니다. 자, 2차 전지, 그쵸? 이 2차 전지 섹터가 정부의 새로운 먹거리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연일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도 골드만삭스는 한국의 2차 전지 섹터를 부정적이게 전망하면서 매도 의견을 내고 있다. 그래서 관련돼서 대응 방법과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6월 수익 현황에 대해서 좀 공유드리려고 하는데, 자, 좀 더 크게 볼게요. 크게 보면은, 자, 6월 2일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코그램 2% 정도, 그리고 우둥지팜도 5% 정도 수익을 냈고요. 그리고 이제 6월 4일날 에브리보 4%, 그리고 K3i 6%, 폴라리스 AI 5% 정도 수익을 냈는데, 자, 그래서 옆에를 보게 되면 실제로도 이제 6월 2일날 이 폴라리스 AI 관련돼가지고 추천이 나갔었고, 이제 왜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수 근거에 대해서도 좀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이렇게 챙겨드리고 있는데, 자, 이렇게 하루하루 좀 여러분들에게 수익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꼼꼼하게 저희가 다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실제로 수익 낸 것들을 기반으로 이렇게 캡처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거니까 저희가 뭐 거짓말 치는 거 아닙니다. 네, 실제로 수익 나고 있는 걸 공유해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이 다 같이 저는 좀 수익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일 장중에 이렇게 실시간으로 공유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희와 같이 이렇게 매일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이 텔레그램 들어오셔가지고 뭐 매수 근거라든지 아니면 현재 시황 등 거시경제 흐름 등 이렇게 공유 받으면서, 이게 뭐 무료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뭐 따로 돈 받는 건 아니고요. 다 같이 잘 먹고 살자 하는 취지에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같이 참여하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좀 좋은 성과를 이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위에 상단 배너 번호 있죠? 여기로 숫자 1번 혹은 뭐 금양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연락을 드려서 여러분들을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전반적 어려움, 진단에 고통받는 2차 전지 개미, 그러면서 골드만삭스의 진짜 속내는 이라는 이제 뉴스인데, 자, 내용을 보게 되면 최근 한국 2차 전지 시장에 대해 부정적으로 전망한 골드만삭스가 중립 매도 의견을 낸 5개 종목 모두 공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장에서는 보고서를 통해 고의로 주가 변동성을 키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국내 주요 2차 전지 종목들은 개인 투자들의 비중이 높은 만큼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LNF, 뭐 SK이노베이션,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퓨처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등 5개가 있는데, 골드만삭스는 한국 2차 전지 업황이 전반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평가를 했고요. 유럽 시장에서 중국산 리튬, 인산철 배터리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데다 미국 전기차 시장 규모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자, 팩트 말씀드릴게요. 드디어 이제 2차 전지에도 꽃이 피려나 봅니다. 호재가 올려나 봅니다. 저점이 다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이 골드만삭스가 이렇게 항상 부정적인 리포트를 낼 때에는 그때가 뭐였다? 그때가 저점이었다. 2년 전만 하더라도 이랬어요. 예, 골드만삭스는, 그러니까 남들은 다 올라간다 할 때 얘네만 부정적인 의견을 냈었는데, 얼마 안 있어가지고 2차 전지 섹터가 거의 불기둥을 내비치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자, 이 골드만삭스가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전에 소액 투자자들을 뭐 한다? 털고 있다. 털고 있는 과정 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 게, 이런 고래들 혹은 뭐 세력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이런 세력들의 개인들의 물량을 왜 이렇게 털고 움직이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자면, 자, 고래, 그쵸? 이 고래라는 세력들은 개인들의 물량을 잠재적인 매도 물량으로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들의 물량은 올라가더라도 매도를 하고요, 떨어지더라도 매도, 긴 행보가 이어지게 되더라도 매도하기 때문에 이 잠재적인 매도 물량을 어떻게 하든 간에 어떻게 한다? 털고, 그쵸? 털고 가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게 세력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주식이나 그리고 뭐 코인이죠. 이 코인을 많이 거래를 해보셨거나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강력한 호재, 그쵸? 강력한 호재가 있으면은 오히려 이렇게 안 오르다가 계속 여기서 이제 물량을 받아 먹다 어떻게 해요? 세력들이 이 아래에서 한꺼번에 개인 투자들의 물량을 뒤도 안 돌아보고 받아 먹으면서 올리는 모습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럼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때요? 그 전까지 못 버티다가 본인 본저가에 오게 되면은 너도 나도 던지게 됩니다. 그럼 세력들은 그 매도하는 물량을 다시 받아 먹기를 시작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2차 전지 섹터의 본격적인 급등, 그쵸? 급등 전에 개인들의 물량을 세력들이, 즉 골드만삭스가 빨아들이려고 하는 수작질, 수작질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세력들의 수작질에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구조적으로 추세를 보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세력들이 흔들어 대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계속해서 꿋꿋하게 투자해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 정부에서도 2차 전지의 다방면을 지금 먹거리 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계속해서 토론을 하고 있고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서 2차전지 섹터에서 불반등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뉴스를 보게 되시면 한국판 IRA 특화단지 인프라 지원 그리고 배터리 업계 요청을 들어보니 라는 내용인데, 자 일단은 소제목을 보게 되면 업판 부진, 중, 약진, 트럼프 IRA 축소, 그리고 K배터리의 먹구름이라는 내용과 공제범위시설 R&D 투자까지 산다 인프라 투자 요청,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공약서 업계 의용 수용, 협회 소통은 계속이라는 내용인데, 최근 부진을 겪고 있는 배터리 업계가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라서 반전을 꾀할 수 있을지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서 대선 기간 국내 배터리 산업 성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뭐했다 약속한 바가 있는데, 업계에 따르면 배터리 업계는 최근에 전방 전기차 시장 부진 그리고 경쟁국인 중국의 약진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그래서 리서치 조사에서도 한국 배터리 3사의 지난해 전기차 및 ESS 시장 기준 점유율은 16%에 그쳤기도 했는데, 현재 미국 트럼프 리스크도 보병으로 떠오르고 있죠. 그래서 앞서 국내 배터리 업계는 미국 정부의 IRA 기반 세제 혜택을 기대하며 현지 투자에 대대적으로 나선 바가 있었지만, 하지만 최근 트럼프 정부가 이제 해당 세제 혜택의 축소를 추진하면서 투자금 회수가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한국판 IRA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다. 그리고 현행은 배터리 등 국가 첨단 전략 산업에 적용하는 세액공제 범위를 법인세에 한정을 하고 생산시설 및 R&D 투자를 유도하기 어려운 구조인 셈이다. 이에 따라서 시설 및 R&D 투자에 대한 직접 환급 방식의 세액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쏠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업계 관계자는 이제 한국판 IRA 제도를 신설해서 전기차 등 소비자들이 직접 혜택을 볼 수 있는 적극적인 보조금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뭐냐? 업계에서는 일각에서는 이제 이재명 정부가 이 같은 요구에 귀를 기울여 줄 거라는 기대하는 눈치다. 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배터리 산업 지원을 공약 중 하나로 제시하면서 업계의 요구를 상당 반영한 바가 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기대하는 눈치다. 여러분 주식, 코인, 그리고 많은 투자 상품들이 보통 상승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기대감입니다, 여러분. 이 기대감 하나로 상승을 하는 건데, 지금 업계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재명 정부가 이 같은 요구를 들어줄 거라고 지금 기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굉장한 호재라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그러니까 투심이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투자 심리가 긍정적이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추세 자체가 기대감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고, 반대로 이제 여러분들 가장 위험한 건 불안감이잖아요. 근데 이 불안감이 이미 나올 대로 다 나와서 반영을 했잖아요. 주가에 엄청나게 떨어졌잖아.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는 이제 이 기대감으로서의 엄청난 상승이 나와줄 거라, 그렇게 생각되는 관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금양이 배터리, 그쵸? 자금 조달을 받은 이 시점에서 굉장히 아주 중요한 2차 전지 섹터에 불을 붙여줄 수 있는 게 이 바로 이재명 정부의 이 같은 요구를 들어줄 거라는 이 기대감이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뉴스를 보게 되시면 금양 4,050억 유상증자 50%의 할증의 의미는 이라는 얘기인데, 자, 사우디로부터 자금 조달 부사 20자 공사 대금을 마련했고요. 그래서 4695와 21700 게임 체인저 인정받았나? 라는 내용인데, 자, 내용을 보게 되면 금양이 4천억대 자금 조달에 성공하면서 불안한 재무 상황 속 상패 위기에도 기술력만큼은 인정받은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매번 이 기술력만큼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래서 금양에 따르면 이사회는 이달 3일 사우디아라비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이 스케일 트레이딩 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다. 그래서 이번 유상증자는 보통주 1,300만 주와 상황 우선 주식 1,400만 주를 발행하며 주당 가격은 이제 15,000원, 그리고 총 4,050억 원의 규모다. 이는 최근 1개월 평균 주가 9,900원에 대비해서 할증률이 51.5%를 적용한 금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양 재무 상황을 고려하면은 기술에 대한 평가가 주된 할증 요소로 꼽히고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금양이 2차 전지 시장 게임 체인저로 내세우고 있는 4695 배터리와 그리고 21700 원통형 배터리의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실제로 이제 21700 배터리는 지난해 체결했던 계약이 올해부터 실행이 되면서 매출 발생이 이제 가시화가 된 모습이고, 금양이 또 올해 1분기에는 이제 21700 배터리 관련해서 579억 원을 수주잔고에 반영하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이는 나노테크 에너지와 2024 체결한 국제 판매권 계약서에 대한 후속 조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금양의 사립구 제품은 앞서 사우디와 연계가 돼 있었고 이번 유상증자에 이은 후속 사업으로도 진행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지금 3조 원 정도 지금 수주를 거의 따놓은 상태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와 함께 금양은 흑연 대신 실리콘을 사용한 피어 실리콘 배터리도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이 피어 실리콘 배터리는 흑연을 대신해서 순수 실리콘으로 음극재를 구성한 제품으로 흑연 음극재 대비 10배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어서 굉장히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죠. 해서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서 올해 말까지 준공하기로 한 부산 2공자 건립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고요. 금양에 따르면 이제 현재까지 부산 드림팩토리에 준공률은 약 85%고 총 예산이 8천억 원임을 감안한다라면 이번에 자금 조달한 이 4,050억 원으로 공사비를 어떻게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일단 가장 중요했던 악재는 해소가 됐다라고 지금 보여지는 관점이기도 하죠. 자, 이 악재가 해소가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된다? 급등한 일밖에 남지 않았겠죠. 다시 이제 거래가 재개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미 이 공장에 대한 가장 큰 악재가 해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마어마한 매수세가 들어와 줄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큰 장대 양봉이 분명히 나와줄 거라고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이 유상증자 관련돼가지고 좀 여러분들에게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자, 유상증자 관련 공시를 보게 되시면 이 자금 조달의 목적이 중요할 텐데 이 시설 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여기 보게 되면 4,050억 원을 조달한다라는 거고요. 증자 방식 같은 경우에는 제3자 배정을 통해서 여기 나와 있죠. 제3자 배정을 통해서 유상증자를 한다는 거고, 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제 4,050억을 어떻게 한다? 조달을 하고 조달한 자금으로 2차 전지, 그쵸? 이 2차 전지 시설 자금에 투입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주식의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상환 우선 주식이라고 써있죠. 여기 RPS라고 하고요. 뭐 RCPS라고도 하는데 상환하고자 하는 모든 이 RPS 주식은 해당 상환 요청이 이루어진 후 15일날 여기 15일이 되는 날 또는 그 이전에 현금으로 상환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죠. 자, 상환 1 같은 경우에는 2025년 8월 3일부터 2035년 8월 3일까지인데, 자, 그러면 제3자 배정이 나왔어요. 근데 3자 배정의 형태를 보게 되면 RPS라고 하죠. 이 RPS가 뭐냐면 부채의 성격이 있으면서 뭐 주식 또는 자기 자본의 성격이 있다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RPS는 향후에 요청을 하게 되면 주식으로, 그쵸? 이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원금 플러스 이자를 뭐 해야 된다? 상환해줘야 하는 이런 방식으로 자금 조달, 그쵸? 이 자금 조달이 진행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신주 발행가액을 보게 되면은 15,000원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15,000원. 근데 기준 주가는 9,900원이에요. 이게 뭐냐면 15,000원의 주식으로 전환이 된다라는 건데, 말 그대로 이렇게 되면은 거래 정지 전보다 어떻게 돼요?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뭐예요? 제3자 배정 조달 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그래가지고 이 시설 자금의 경우, 그쵸?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 이제 세부 내역이 있죠. 2차 전지 공장 준공. 그래가지고 투자 기간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2025년 8월 2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가 이제 투자 기간이라는 건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12월이죠. 12월부터는 공장이 어떻게 된다? 가동이 된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풀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는 8월, 그쵸? 8월 2일, 그쵸? 8월 2일부터 이제 공장이 준공에 들어가고요. 준공이 들어가고 11월 30일 날 이제 끝이 납니다. 끝이 나고 설비가 이제 그 다음에 들어가게 되죠. 동일하게 8월 2일 날 여기 나와 있죠. 8월 2일 날 이제 설비가 들어가게 되고 2026년 6월 30일에 끝나는데, 이렇게 되면은 12월부터 공장이 가동이 가능하다. 가동이 가능하고 설비는 이제 내년 6월달까지 깔리게 되는데, 이 깔리는 날부터 공장을 가동시키고 그리고 나서 2차 전지, 이 2차 전지를 생산을 해서 뭐를? 매출을 발생시키겠다라는 전략으로 보여지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 참 기대도 많이 했고 그동안, 그쵸? 뭐 고대도 많이 했고 기대하고 고대했고 정말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는데, 일단은 자금 조달이 뭐 이랬거나 저랬거나 자금 조달이 해결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조금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에 도달하지 않았나라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결국 자금 조달은 될 것이고 상장은 유지될 것이고 거래는 재개될 것이다, 제가 정말 목이 터져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었는데 정말 다행이다 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는 이제 이 금양의 가치를 믿으면서 기다리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